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는 또 한 번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0.12% 큰 폭은 아니어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도비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어도비가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AI 관련 매출이 늘었다는 게 어도비 측의 설명이었는데 이와 함께 반도체주의 강세도 견인했고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치 랠리도 함께 견인을 했던 어도비였습니다. 그와 함께 약간 시장을 눌러내는 매크로 데이터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65.6으로 전월보다도 하락, 그리고 두 달 전과 비교하면 한 10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미국의 경기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거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전월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수입 물가가 그나마 좀 줄었다라는 점이 물가에 있어서는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굴수비 총재, 메스터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번 5월 CPI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두 총재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진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놓으면서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드러냈던 연준 인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총재들이 발언에 나서기 때문에 당잠사에서도 중요한 발언들은 체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7월부터 외환 거래가 오전 2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2길 오전 2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습니다. 이제 시장 환율을 적용해서 해외 거래까지 할 수 있다. 라는 소식이니까요. 상당히 해외 투자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금이 2,330달러 선 WTI 원유 선물은 0.2%가량 빠지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애플은 0.8%가량 주가가 다시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AI를 등에 업고 꾸준히 야금야금 또 추가적으로 올라왔던 애플이었는데 이후에 반동적법 위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매출의 10%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애플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플이 첫 타자가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에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출시를 하게 될 텐데 리콜 기능을 리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를 추적해서 어떤 과업들을 해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리콜 기능인데 리콜 기능을 빼고 이번 코파일럿 플러스 출시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0.2%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5,600포인트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5,200이라는 기존의 연말 S&P 500 지수의 상방에 대해서 5,600으로 더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M7 종목,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시총 상위 3개 종목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경계할 만하다라는 경고성 발언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3대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65% 하락, 나스닥 지수는 3.64%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1.8%,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한 주의 추이보다도 나스닥 지수가 2배가량 더 오름폭을 보여준 겁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AI 랠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적용이 되고 있을 텐데 그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러셀 2000 지수는 그 훈풍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100만 0.42% 상승으로 마무리했던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환율주의보가 내려진 걸까요? 오늘도 환율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1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우리 시장은 수급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엔 유럽발 이슈입니다. 좌파 정당 연합의 EU 탈퇴 가능성이 부각이 됐죠.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발표 이후에 프랑스 증시에서 무려 2,100억 달러가량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연간 상승률의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던 최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4일 유럽 증시의 흐름은 첫 줄에서 그리고 한 주간의 등락은 이 두 번째 줄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2.7%가량 빠지면서 연간 상승이었던 흐름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BMO 캐피탈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정당 연합의 EU 탈퇴 가능성은 과거 브렉시트의 사례를 봤을 때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다. 소문으로만 받아들일 일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유럽 주식 펀드에서 6억 달러가량이 유출됐다. 4주 연속 유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더욱더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거죠. 지금 현재 프랑스의 부도 위험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 역시도 부도 위험에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데이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당연히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환율 안정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반가운 흐름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비둘기는 6월 FOMC에서였는데 BOJ에서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BOJ 기존 통화정책 유지한다라는 코멘트 나왔고 다음 달 회의 이후에 국채 매입 규모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통화정책 면에서 조금 빅스텝을 밟아줄 것을 원했던 것인데 통화정책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QT를 진행하겠다라는 코멘트가 BOJ 우에다 총재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비둘기 파적이다라는 해석을 내놨고요. 달러엔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확인이 됐었죠. 이렇게 엔화 강세 힘에 입어서 원화 강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비둘기 파적인 BOJ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엔화 약세로 그리고 달러 강세 흐름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원화는 다시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BOJ의 코멘트는 얼추 나왔고요. 이런 이야기도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약간의 루머성 이슈로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인디아투데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달러 협정을 50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내놓은 건데요. 페트로달러 협정은 원유의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한다라는 협정인데 마켓워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페트로달러 협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소식에 따른 원화의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지수는 지금 한 달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페트로달러 협정이 종료됐다라는 이슈 자체가 크게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걸로 풀이가 되고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최근에 강했던 K푸드, K화장품 쪽 지속적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 이야기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주총회를 열었고 머스크 보상안 패키지 가결시켰다라는 소식 지난 금요일에 전해졌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언젠가 로봇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벌게 해줄 것이다. 로봇에 대한 비전을 밝혔던 머스크 CEO였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 대비 상당히 큰 규모로 확장되는 것이 로봇으로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일단 내년에 옵티머스 소규모 생산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죠. 자동차 판매를 훨씬 더 능가하는 로봇의 가능성에 머스크 CEO가 점치고 있는 건데 블룸버그에서 이런 코멘트 내놓긴 했습니다. 머스크 CEO의 경우 목표를 좀 높게 잡는 편이다. 따라서 머스크 CEO가 말하고 있는 타임라인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본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우리 기업으로선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도요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 로봇 구매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양사 협의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추이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입니다. 수요일에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 이슈 중요합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이때도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요일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이니까요. 이 이슈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나스닥 지수는 5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는 흐름이 지난 금요일에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빅 이벤트는 그렇게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좀 잘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빅 이벤트를 지난주에 잘 소화하고 나서 이번 주에는 어느 힌트에 또 집중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할까? 저희가 이 시간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우리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요일만 엇갈린 건 아니었고 주간으로 봐도 지수가 상당히 선전했던 한 주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1%가량의 마이너스권을 보였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는데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 매도 압력이 좀 강했고요.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이 한 7천억 원 담아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화장품, 음식료 같은 수출 키워드에 시장이 집중하는 모습 연장선으로 확인이 됐던 금요일장이었어요. 음식료 섹터는 K푸드의 열기를 확인하며 미국의 냉동김밥 수출 본격화를 알린 사조그룹 중심으로 한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소스와 관련해서 S&D 그 전날 상한가 추가 20%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대장주인 삼양식품도 추가 강세 속에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TP를 높여잡고 있는 대장주고요. 조선 섹터가 모처럼 만에 고개를 들면서 수주 기대감을 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운 업종지수, 운임지수도 추가 강세를 금요일마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 신조선가 상승과 함께 조선 수주, 이제 슈퍼사이클의 본격화되는 움직임 속 실적으로 이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자리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이 밀린 이유는 2차 전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에코프로 BM에 대한 블록딜 여파 속에 갭락으로 출발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 중반까지 비교적 선방했던 리튬 관련 종목들도 중국의 탄산 리튬 여전히 바닥권에서 추가 하락을 보인다라는 내용 속에 업황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못하자 추가 약세가 다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정책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거다. 이 부분도 섹터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한 주를 놓고 보자면 주간 복귀를 좀 해봤을 때 우리 쪽도 그리고 글로벌 쪽도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다우가 약했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뭐가 다를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업종 지수 안에서의 희비 교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다우에서 애플이 비교적 선방하는 이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기는 했지만 엔비디아를 담고 있지 못하는 다우의 주간 흐름은 마이너스 0.54%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쪽으로 봐도 코스피가 1.3%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따른 희비 교차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봐도 2차 전지는 약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특히 금요일장 급락의 영향이 컸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닥을 끌어내린 효과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를 담고 있는 코스닥은 약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음식료, 화장품 같은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대형주 안에서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엮어본 이유는 물론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다른 지수 안의 섹터가 좋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런 쏠림 현상은 AI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반도체에 담은 코스피가 좋았던 것처럼 대만 가권 지수도 글로벌 증시 안에서 주간 3%의 강세를 보이며 이 같은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 안에서 시총 1조 달러에 달하는 이 기업들 시총이 사상 최고치까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2%로 최고치 다시 한번 과열 구간인가 눌러볼 수 있겠고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2위에 차지하고 있는 시총 2위의 비중도 역대 최고치 7.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의 온도차의 주인공이자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테크와 반도체 섹터의 고민이라는 이런 물음표를 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과열 구간 안에서 S&P 500 테크 섹터의 연간 이익 증가율이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39%에서 꺾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반도체 업종 전년 대비 12개월 예상 이익 증가율이 24년 4월 498%의 정점을 찍고 6월 현재는 한 200%로 낮아지고요. 연말로 가면 100%로 더 낮아집니다. 확실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정점에서 꺾여 들어가는 이런 피크아웃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지난주의 시그널입니다. 애플이 주간 8% 올랐고요. 브로드컴은 주간 23%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점은 테크 섹터긴 한데 엔비디아 대비 소외됐고 두 번째는 전년 대비 EPS 증가율이 턴어라운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꺾어지고 있는데 밑에서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애플과 브로드컴의 강세가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증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로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전. 지금 반도체 섹터의 쏠림이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매번 움직임이 하이닉스가 더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HBM 특수까지 있어서 연간 한 56%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연간 한 1%에 그칩니다. 통상 하이닉스가 한 삼성전자의 68% 더 선방하거든요. 닉스가 한 30% 가면 삼성전자가 한 20% 간다. 이것이 통상 움직임입니다. 물론 HBM 특수를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엔비디아 쪽으로 퀄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 괴리감을 좁혀갈 거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움직임 이런 시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쪽 꺾였고 삼성전자와 그쪽 향의 움직임은 좋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연속성은 첫 번째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피봇 기대감이 지난주 FOMC 이후에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시중금리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낙폭과대, 소외주들의 물줄기가 갈 거다. 결국 지금 소외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 이어질 수 있을지 보자. 두 가지 시사점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익 예상치가 계속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낙폭과대주, 특히 EPS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종목들의 물줄기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본 내용이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종목을 쭉 선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올해 예상 이익 일주일 동안 EPS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쪽, 그리고 괄호치고 지금 이익 증가율의 변화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지금 섹터 안에서 가장 좋은 쪽만 종목을 선별한 거고요. 에너지 소재단에서 HD, 현대, 지주사죠. 롯데케미칼도 한 7%가량 지난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세트랙 아이, 방산 안에서 눈에 띄게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IT 하드웨어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주 하이닉스는 역대급 거의 23개 분기 만에 최고의 이익을 보여줄 것 같다. 2분기에 대한 EPS 증가율이 계속 확인이 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5조 원대 기록할 것 같다. SK하이닉스는 한 1.3%가량의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PSK, TCK 같은 기간 하이닉스와 함께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이들 종목들의 고점 움직임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LG노텍과 ITM 반도체도 이 소프트웨어, IT 부품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쏠림과 균형 안에서의 밸런스를 잡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 주에 앞서 혜은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빅 이벤트가 없는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하는가. 많은 증권가에서는 지난주 미국의 물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는지 소비를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될 중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증가하면서 3.2%가량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1시 구간에 확인 필요하겠고요. 지금 방산 쪽의 이슈,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계속되는 무기한 추진 돌입과 관련된 내용도 테마성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상장주인 아메디텍 그리고 시어스테크, 그러니까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 안에서도 새로운 새내기주가 대비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자금 쏠리는지 확인 필요하겠고요. K푸드에 대한 고찰입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에 우리 대형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 말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푸드
푸드 담은 한국식품관이 개설된다. 16일자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HMR, 그러니까 간편식과 관련된 인기는 내수로도 좋은데 해외 쪽으로 수출하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면 지금 갖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지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만 증권가에서는 음식료의 밸류 부담이 지금 크진 않긴 한데 PQC 다 좋아서요. 그래서 2021년, 2012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업황이 최고조였을 때 호황 당시에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B2 부담에 대한 움직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가량 지금 한 달도 안 된 이 움직임 안에서 혜태제과 식품이 한 60%가량 상승을 보였는데요. 신용 융자 잔고가 11억 원을 넘어서면서 신용 융자 잔고 증가율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기준입니다. 한 달 동안 1000%나 증가했다라는 측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CJC푸드 증감률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빚을 내서 갚고 빚을 낸 이후에 지금 변제되지 않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그 B2 부담은 커지고 결국은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부분이 혹시 주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목할 뉴스는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야기 주말 사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관련 보도 미확정이다. 확정되는 대로 혹은 6개월 내 재공시하겠다. 현대차 측면에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드리겠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철도주들의 움직임, 오늘 갭상승 이후의 움직임 연속성까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